요즘 환율이 미쳤는데요. 1,300원도 비싸다 했었는데 지금 환율이 1,436원이더라고요. 지금 추세로 가다간 1,500원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환율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이슈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과거 IMF와 미국발 경제 위기 등의 핵심 경제 이슈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 후 대한민국 경제, 특히 환율과 외환보유고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겪었던 IMF, 닷컴 버블,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 당시 환율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IMF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이었습니다. 1997년 IMF, 다른 말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996년 말 844원에서 1997년 말 1695원으로 급등했어요. 심지어 1998년 1월에는 2,000원이 넘기도 했죠. 이 시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586억 달러인 것을 감안해보면 말도 안 되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39억 달러가 얼마나 작은 수치냐면 당시 한국의 한 달 수입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어요. 실제로 1997년 12월까지 140억 달러를 상환해야 했다고 합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이 거의 바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국가의 외환 보유액은 최소 3개월치의 수입액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9억 달러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이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던 겁니다. 다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사태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크게 환율이 올랐습니다. 2000년 10월 말 113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001년 4월 4일 1365원으로 약 16.6% 급등했습니다. 이는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가의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다른 말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의 환율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8월 108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1570원으로 무려 30.7%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지나치게 발행하여 파산한 사태입니다. 당시 미국 달러화 가치는 14.9%로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는 이에 2배가 넘는 30.7%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연준이 정책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실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근 겪었던 코로나19 사태 때의 환율 변동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말 115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020년 3월 1285원으로 10%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시장 불안 심리가 지속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2020년 3월 이후 달러 약세 전환으로 원화 가치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2021년 초에는 달러당 1,08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이슈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 중이며 1,44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환율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환율은 국내외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의 저력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환율 성장이 심상치 않지만 과거 IMF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국내 정치가 빠르게 안정된다면 더 심한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재 환율 상황과 외환 보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무려 4,586억 달러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세계 8위 규모예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고작 39억 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걸까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수익성 높은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정도 규모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떨까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이슈로 인해 환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24시간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도 과거에 비해 훨씬 탄탄해졌습니다. 외환 보유액 외에도 경상수지 흑자, 낮은 대외부채 비율 등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환율 급등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자본은 해외로 유출될 확률이 커집니다. 이유는 환율이 높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낮다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화폐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새로운 대통령 선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이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환율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 스왑 거래의 기간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정부에게 원화를 빌려주고 정부는 국민연금에게 달러를 빌려주는 약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그 돈을 굴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를 한꺼번에 많이 사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달러를 빌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이는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원화 가치를 올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돈이 덜 풀려 경제 순환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리 결정은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을 따르는데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일부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업들은 어떨까요? 수출 기업들의 경우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환해지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수 기업들은 소비 위축에 대해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거에 힘써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빠르게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떨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국제 유가 등 글로벌 요인들이 우리나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글로벌 요인들의 변화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 핵심 경제 이슈들을 살펴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슈 이후 대한민국의 환율과 외환보유고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고작 39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4,586억 달러가 넘습니다. 또한 그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급격히 올라가고 때로는 아찔하게 내려오죠. 하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안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조금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